자, 반갑습니다. 3월 23일 방송 녹화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제가 유튜브 채널 말고 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는 텔레그램 방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방에 입장을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에 댓글을 확인을 하시면 텔레그램 방 링크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클릭만 하면 누구나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비트코인 흐름을 이제 짚어보기 조금 앞서서 금일 새벽에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고 파월의 연설과 옐런의 연설 이후에 비트코인이 좀 변동폭이 크게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 전 영상에서 금리 발표의 결과에 따라서 비트코인 시장 흐름을 예측을 하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뭐 동결시에는 어떤 흐름, 뭐 베이비 스텝일 때는 어떤 흐름, 빅스텝일 때는 어떤 흐름, 이런 거를 좀 짚어본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25bp 인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시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은 이후에 차트 잠깐 짚어보고 다시 이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자, 하락이 연출이 되고 반등 나오는 반등의 폭이 이전 지지저항 구간도 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8% 정도 하락을 하고 약 저점에서부터 뭐 한 3%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하락폭에 비해서는 반등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수가 들어올 매수 시세도 강하지 못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위치에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조정이나 혹은 횡보 정도의 시장의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건데, 자, 문제는 금리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연설들에 있었다고 봐요. 조정 혹은 횡보, 가장 큰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였죠? 모든 은행의 예금을 보장해주는 건 아니다. 최근 뱅크런 우려나 뭐 이런저런 은행의 이슈들로 인해가지고 FD에서 모든 은행 뭐 보장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발언이 나왔다가 옐런이 모든 은행의 예금을 보장을 해주는 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죠. 요것 또한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우려감을 좀 키우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파월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지금은 인상해줄게, 다만 언제든지 추가 인상을 할 수 있고 금년 내에 금리 인하 계획은 없어.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들은 이전보다 세심하게 살필 예정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월도 지금 은행들 뭐 파산 신청이나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나 금리 동결을 할 생각은 없어 라고 의사를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제가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뭐였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 이유는 뭐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을 했다, 약 70% 이상을. 자, 근데 그 시장을 상승시킨 원동력이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죠. 금리 인하 올해 내에는 될 가능성이 없어라고 일단 이번 발표에 선을 그었고, 5월 달에도 금리를 인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이제 금리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하는 건 당분간 제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놓고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비트가 추가적인 상승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정이나 하락에 접어들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구나 라고 보는 게 좀 더 현실적이겠죠.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봐보면, 자, 이렇게 하락을 한 여기 부근에서 하락을 마무리하고 횡보를 하면서 상승장이 펼쳐졌습니다. 자, 근데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거래량을 확인을 해보면 이거 4시간봉 기준이고요. 금일 이제 금리 발표와 그 연설 이후에 4시간봉을 체크를 해보면 상승장이 펼쳐진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 발생했습니다. 요거는 추세 전환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선물뿐만이 아니라 현물도 동일하다. 현물 차트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자, 현물 차트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하는 그 기간 동안 4시간봉을 모두 확인을 해봐도 이 정도의 거래량이 실린 음봉은 없었습니다.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때도 고점 부근에서 음봉이 터지고 나면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하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이 위치 또한 고점을 찍고 최대 거래량이 터졌고 장대 음봉이 터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거는 굉장히 요원하다. 조정이나 추가적인 하락하는
그림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오늘 금요일 오전에, 그러니까 새벽 시간대, 한국 시간으로 새벽 시간대에 발표가 된 직후기 때문에 움직임을 만들 만한 이슈들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있다. 근데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고점을 추가적으로 돌파를 하긴 어려울 거고, 추세 전환이 자리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라는 걸 우리가 염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매를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먼저 선물이 같은 경우에는 숏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아요. 빠졌다고 롱이 아니라 반등이 나오면 숏, 이런 식으로 당분간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됐을 거고, 자, 현물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입장이다. 그래서 난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아직 익절을 안 하신 분들은 일단 지금은 익절을 해두고 재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제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제안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여기가 26.6K 부근이 단계적으로 바닥이 라기보다는 여기를 추가적으로 이탈을 하면서 더 하락을 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일단은 시장에 굵직굵직한 일정이나 이런 거는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돌발 악재나 돌발 호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제가 오늘 방금 말씀드린 흐름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지지를 받고 반등을 시작하는 구간이 어디인가, 그거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하단부에서 형성해놓은 상승 추세선은 유효한 관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도, 최악의 경우에는 이 구간까지도, 이 추세선을 터치하는 그림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다 정도.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 또 내일 좋은 정보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